자, 2015년도에 실시했던 2016학년도 9월 문제인데요. 일단 먼저 2번부터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는 길은 오늘 오전에 보강을 했잖아요. 다음 주에 할 걸 미리 땡겨서 했는데 거기서 2번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P점하고 Q점 사이를 자동차가 등가속 운동한대요 라고 해놨습니다. V제로 0초일 때 속도는 0, 다시 말하면 멈춰 있었다는 상황이고요. 문제 다음 10초일 때 우리 10초일 때 속력이 10m/s이라고 합니다. 어디됐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P에서 Q까지 가는 데 있어서 T 이꼴 0와 T 이꼴 10초 그 사이에 T 이꼴 5초까지 이쪽까지 등가속하고 또 5초부터 10초까지 또 다른 등가속을 했답니다. 이해됐습니까?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각각 등가속 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V 5초일 때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확인되겠나요? 다 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X축 시간축과 Y축 속도축을 볼 때요. 만약에 10m/s의 속력으로 10초 달렸다고 해보자고요. 아 참, PQ 사이 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PQ 사이 거리는 100m입니다. 10m/s로 그냥 등속 쭉 했다면 이만큼 이동한 거리 그게 얼마? 100m 될 것이겠습니다. 그죠? 10m/s로 등속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각각 구간별로 등가속 운동을 했답니다. 10초일 때 되는 순간 속력은 10m/s가 되도록 말입니다. 10초 동안 얼마를 갔다고요? 100m를 갔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5초 될 때까지 하나의 등가속 운동을 하고 5에서 10초 사이에 또 다른 등가속 운동을 했을 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면적이 S 0에서 5초 사이 플러스 S 5에서 10초 사이 요것의 합이 얼마? 100m 나올 거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각각 등가속에 대해 우리가 등가속 운동을 얘기를 할 때 등가속일 때 딱 한 번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었어요. 뭐지?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 합의 반. 이게 등가속일 때 딱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1구간, 두 번째 구간, 1구간, 2구간 해봤어요. 1구간의 평균 속력은 얼마 되겠습니까? 해요. 처음 속력이 0이고 나중 속력. 이 속력, 5초일 때 속력을 부르잖아요. 그지? 5초일 때 속력 몰라요. V라 할게요. 그래서 V 이게 1구와의 평속력이에요. 2구와의 평속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속력이 V였고 나중 속력은 10m/s였습니다. 2분의 1라고 쓰겠죠. 그리고 각각 이것에 대한 시간 5초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시간 5초 가면 이것이 각각 여기서 5초 사이 이동거리와 5에서 10초 사이 이동거리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즉 2분의 V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V 더하기 10 곱하기 5는 10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2 넘기고 5 넘기고 하면 2V 플러스 10은 40 V는 15m/s이 됩니다. 네, 이 놈이 5초일 때 속력이 15m/s잖아 라고 쓰겠다고요.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이 경우에는 X축, 시간축에 Y축, 속도축에서 그래서 꼭 5초일 때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4초까지는 등가속 운동하고 또 4초 위에 또 다른 등가속 운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100m 이동했다. 뭐 이런 식의 질문들로 꼭 5초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4초일 때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1구간의 가속도의 크기 대 2구간의 가속도의 크기 비는 몇 대 몇 나오겠습니까? 하네요. 0에서 15까지 올라갔다가 15에서 10까지 했으니까 3대 1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말씀 이해되겠습니까? 2015년도에 시셨습니다. 2016학년도 9월 거 2번 문제. 등가속 운동에 대해서 물론 등가속 운동의 여러 가지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지적을 뽑고 해도 되겠지만은 말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접근이 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가속일 때 딱 한 번 쓸 수 있는 공식이죠. 처음 속도, 낮은 속도, 합의 반이 평균 속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1구간과 2구간, 구간을 1구간과 2구간에 대해서 구간별로 이동한 거리합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2번 정리하고 조금 있다가 14번 내렸나요? 예, 14번 정리할게요. 자,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하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자기 파트의 가장 기본 중에 뭡니까 하면 B.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하네요. 이 자기장이 뭐 때문에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이미 중학교 때도 공부해봤겠지만은 전기력 따로, 자기력 따로, 즉 전기와 자기는 따로따로 공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류가 이제 실험하는데 옆에 있는 나치파이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래서 한꺼번에 묶었죠. 전자기라고 말입니다. 이 자기장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자기장이라는 것이 파이 자기력 선속 을 연주어 놔두는 자기력 선속 미터로 자기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웨버퍼 제곱미터 또는 테슬라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석의 M근 S근 자기력이 얼마나 강합니까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력 선을이라는 것을 뽑아서, 즉 M근에서 나온 자력선이 S근으로 들어가요 하는 이런 놈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자율성이 빽빽합니까를 통해서 자기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를 나누겠습니다. 당연히 자율성이 빽빽한 이쪽이 자기장이 강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선두다 보니까 자기장이 약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을 놔뒀을 때 나침판 N극이 향하는 방향, 즉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 전류에서도 자기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장이 전류에 생기는 이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크기 또 어디다 써먹어 하는 응용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미 중학교 2학년 내신 교과과에서 공부가 됐겠는데요. 중2 때 여러분 했지? 전류형 자기장. 근데 이게 결국에 고3 물리 2까지도 계속 나와요. 전류형 자기장 그리고 전자기력 자기장 방향 잡고 전류 방향 잡고 힘 방향 되는 거, 그리고 전자기도 N극이 다 보면 오지 말라고 유도 전류 잡는 거, 이것들 계속해서 물리 2까지 계속 나와요. 일반계 고등학교 가면 고1 때는 통합과학 이런 걸 배우는데 거기도 나오고요. 2학년 때 물리 1에 나오고 3학년 때 물리 2에도 나오고, 여기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공부했던 그것들 그대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중3 때는 유도 전류가 이제 내신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죠. 전기에너지 발생하면서 말입니다. 먼저 이 도선에 대해서
직선 도선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전류가 흘러갈 때 합니다. 엄지손가락 펴고 자기장 이렇게 돌리는 거죠. 즉 자기역선이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요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 즉 우리 작년에 중2에서 했을 때는 지구 자기장을 고려하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치판을 놔두면 어떻습니까? 하면 나치판이 N극이 이렇게 향하네요. 여기가 북입니다. 동입니까? 서입니까? 동이죠. 그래서 이쪽에 놔둔 나치판은 동으로 가요라고 가르치는 게 언제까? 중학교 2학년 때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어떨까요? 지구자기장을 물론 무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구자기장을 고려하는 문제들도 나오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지구자기장이 고려되는 문제들도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오른나사 법칙 또는 앙페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 잡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놔두면 동쪽 방향, 여기 놔두면 서쪽 방향이겠죠. 이해됐습니까? 됐나? 그렇다면 그 크기는 합니다. 자기장의 크기는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면 야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세기에 비례하잖아. 전류세기에 비례하고 거리는 요 거리가 R 되면 2R 되면 거리가 2배 되면 자기장이 2분의 1로 줄어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되었습니다. 혹시 비례한다니까 비례상수를 알 수 있을까요? 비례상수 K. 작년에 용모생이 비례상수 K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예, 기억날까 모르겠습니다.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쓰고 있습니다. 기억나? 중2, 고2 물리 1까지는 요 비례상수 K를 안 줍니다. 그냥 비례한다 정도. 그럼 언제 줄까요? 고3 불투 가면 요 비례상수 K를 줘요. 알겠어요? 결국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나 고3 때에서 배울 거나 별 차이 없어요. 상수 K를 넣어서 직접 계산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질문. 단위가 어떨까요? 상수 K를 줬으면 단위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될까? 자기장의 단위가 뭐였다? 테슬라예요. 그치? 그래서 이것들 따다다닥 해서 자기장의 단위 테슬라 나와야 돼요. 전류의 단위 암페어가 분모로 들어가고요. 거리 단위 미터가 분자로 들어가면 전류세기 암페어와 거리 떨어진 거리 미터가 상쇄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직선 도선뿐만 아니라 원형 도선도 있을 것이겠고 코일을 감아놓은 솔레노이드도 있겠네요. 이 방향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다고 할게요. 이걸 어떻게 잡았습니까?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전류를 잡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돌려서 자기장의 방향을 잡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 잡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을 밀어넣으면 그게 자기력선이 향하는 방향, 즉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쓸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어요? 왜 당신은 교과과정 전류 방향 잡고 자기장 방향 잡아라는 것과 반대로 가르칩니까? 답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아니 원형 도선이 여러 개 있는 게 결국에 솔레노이드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솔레노이드에서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을 감아주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을 떼면서 이게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이 뭔데? 자석의 N극되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B가 똑같네요. 이해됐어? 됐나? 그래서 굳이 원형 도선에 원형 도선 하나만 있는 걸 그냥 솔레노이드에 연장한 거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 원형 도선에서는 B 자기장의 세기는 하겠습니다. K'의 R분의 I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R은 원의 반지름 R이 되겠고 I는 당연히 전류 세기가 됩니다. 상수 K'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되겠습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원형 도선과 직선 도선의 자기장을 직접 합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한테 예전 문제는 물리 1에서도 이 두 자기장의 세기를 합성한 문제들이 예전 문제는 나왔습니다. 그러다 2014년부터는 이 상수 K를 안 주는 바람에 합성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직선 도선 이렇게 있고요. 원형 도선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느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이 R 됩니다.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인데요. 이렇게 돌렸어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고 얘는 이렇게 흐르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반지름 R은 똑같다고 합니다. 이 점을 P점이라고 이 점을 Q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구 자기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B는 P점 대 Q점 몇 대 몇일까요? 상수 K를 이미 주었네요. 전류는 똑같은. 네, 전류색이 똑같습니다. 전류색은 동일하겠고 원형 도선을 시계 방향 감았습니까? 반시계 방향 감았습니까?를 통해서 원형 도선의 중심점 P점과 Q점에서 자기장의 B는 몇 대 몇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면 이 도선은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라는 전제적으로 끼어요. 첫 번째 P점은 직선 도선 플러스 원형 도선이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요. P점에서 전류자꾸 자기장을 잡으면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 표시 나오는 방향 이해되겠습니까? 원형 도선 어떻습니까? 하면 전류 자기장 역시 나오는 방향입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떨어진 거리 R과 I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얘는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거리 R분의 전류색이 I 됩니다. 결국엔 같은 방이니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떨까요? 직선 도선 있고 원형 도선 있는데 직선 도선에서는 올라오는 방향의 Q점이지만 원형 도선에서는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얘는 더한다면 얘는 빼야 되겠군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상수, 여기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상수의 거리 R분의 I는 똑같잖아요. 결국에 P점 대 Q점은 R 플러스 다시 파이 더하기 1 때 이쪽 빼야 된다고요. 파이 마이너스 1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파이랑 1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1 빼기 파이는 마이너스 음수잖아. 어차피 크기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크기 B. 물론 얘는 내려가는 방향이고 얘는 올라온 방향이 좀 더 올라온 방향의 합성이고 얘는 내려가는 게 더 크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죠. 이해됐어요?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에서는 K 더블 프라임 값에 NI를 쓰는데요. 어차피 I는 전류색이 I가 되겠고 N은 뭡니까? 단위 길이 1m당 가문수예요.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데 1m에 100번 감은 놈과 2m에 150번 감은 놈이라면 1m에 100번 감은 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즉 얼마나 촘촘하게 빽빽하게 감았습니까 하는 것이 솔레노이드의 특징될 수 있겠습니다.
K 더블 프라임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쓰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방향은 아까 말했다시피 앙페르 법칙 또는 오른 나사 법칙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고 크기는 전류의 세기에 일단은 비례하겠습니다. 떨어진 거리는 이제 물론 반비례하겠고요. 어디다 써먹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전자석이다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전자석에 써먹습니다. 전자석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영구자산을 쓰고 세려고. 방향을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전류를 온오프하면서 자기장을 만들다가 없애버릴 수 있죠. 영구자석이면 그거 계속 자기장 품잖아요. 그래서 영구자석이면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있는 데서 알루미늄 철만 건져 올렸습니다. 그 철을 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자석이니까 전류 오프하면 끝나는 일이죠. 플러스 알파 영구자석으로 만들 수 없는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요 전류의 자기장 전자석에서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MRI하고 CT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의료기기 중에 MRI라는 것과 CT 혹시 구분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MRI 또는 CT를 한번 찍어봤다 손. 그럼 뭡니까? 엑스레이는 찍어봤잖아. 네. 엑스레이는 평면을 한번 푹 찍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CT는 역시 X선이에요. 똑같이 엑스레이예요. 근데 사방팔방에서 여러 개를 쏘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체 사진을 얻는 게 CT예요. 엑스레이도 많이 찍으면 별로 안 좋죠. 방사선 피폭이에요. 그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러 갈 때 보면 알겠지만 엑스레이 찍겠다고 그 몸 틀고 이렇게 맞춰놓고 찍는 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가버리죠. 함부로 임산부들 엑스레이 찍게 하지는 또 않죠. 태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항상 적혀 있어요. CT라든지 또는 MRI, CT라든지 엑스레이 찍을 때 임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꼭 얘기하시라고. CT는 아까 말했다시피 엑스레이 사방에서 줍니다. 그래서 CT는 오늘 찍고 내일 찍고 그렇게 찍을 수는 없어요. 너무 방사선 피폭 심해서요. 알겠어요? 반면 MRI 때 M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마그네틱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마그네틱. 알겠어요? 즉 강한 자기장을 통해서 우리 몸의 물 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것들이에요. 이해됐어? 일단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전류가 내려간다 해볼게요. 내려간다. 전류 잡고 자기장을 보면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나침판을 놨어요 하겠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고려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지구 자기장이 고려되지 않으면. 근데 지구 자기장이 고려되면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을 북쪽 방향에 하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왼쪽, 다시 말하면 서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구 자기장은 물론 자북 쪽인데 이렇게 자북을 향하게 됩니다. B, 전류에 의한 자기장, B, 지구 자기장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나침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요. 딱 이렇게 나침판의 N극이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각도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를 한번 물어볼까 싶습니다.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쓸까? 이거 분의 이거잖아. B 지구 자기장에 대한 B 전류에 대한 자기장 되겠죠. 이해했어요? 되셨나? 그래서 이 세타가 만약 30도여요 라고 해보자고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그러면 요 거리 R보다 3배, 이 3배 너무 기네. 3배 떨어진 2.1서 돌아가는 각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요. 몇 도 돌까요? 거리 요거 30도 하면은 좀 그렇군요. 요 거리, 요 각을 60도 해봅시다. 60도 느낌 안 나지만 이제 거리가 3배 늘어났습니다. 거리가 3배 늘어나면 지구 자기장이 바뀔 건 아니죠. 전류의 자기장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에요. 이해됐어요? 탄젠트 30도와 탄젠트 60도를 보면 탄젠트 30이 얼마 나와? 루트 3분의 1 나오고 탄젠트 60이 루트 3 나오니까 3배 차이 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0도 각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됐어? 차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탄젠트 값으로 변한다는 게 지구 자기장을 고려했을 때 얘기예요. 알겠나요? 물론 각이 매우 작을 때 1도, 2도, 3도 이럴 때는 그냥 직접 비례한다 해도 되겠지만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는 지구 자기장과 전류인 자기장에 대해서 각도는 탄젠트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 14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14번 문제는 직선 도선을 여러 개 준비하는 것 같네요. 14번 그림과 같이 무한히 가늘고 긴 직선 도선 A, B, C가 간격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고요. 전류는 A는 위쪽으로 I, B도 위쪽으로 I만큼, 반면 C는 아래쪽으로 I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P점, Q점, R점에서 A, B, C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각각 B, PQR이라고 했을 때 비교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P점, Q점, R점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어차피 직선 도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에 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근데 전류가 기본적으로 다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결국엔 거리에 대한 생각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A 도선부터 생각해 볼게요. A 도선 전류 올라가죠. 됐습니까? 네. 자기장하면 올라오는 방향으로 거리 D 1분의 전류세기 1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요 놈이네요. B 역시 전류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방향으로 거리가 3분의 1 쓰겠죠. 됐습니까? C 도선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전류 자기장 잡으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5분의 1 쓰면은 이게 P점에서의 자기장이 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Q점은 어떨까요? 왔습니다. Q점 A 도선의 이항부터 시작하죠. 전류 잡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거리 1분의 1 쓰겠고요. B 도선입니다. 전류 잡고 올라오는 방향으로 역시 거리 1분의 1 쓰면 되겠네요. 둘이가 어떻게 될지 상쇄돼버리고 말겠네요. C 도선의 이한 겁니다. 내려가는 전류 자기장하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3분의 1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요게 Q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의 합성이 되겠네요. R점 보겠습니다. A부터 시작해요. 전류 잡고 자기장하면 거리가 얼마 떨어졌어? 3R 떨어졌죠? 예. 그래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3분의 1. B점 전류 잡고 자기장하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1분의 1.
C요. 전류 잡고 자기장 잡았습니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1분의 1 됩니다. 이게 R점에서 자기장의 합성이 되겠습니다. 누가 제일 클 것 같습니까? R이 제일 클 것 같은데요? 그지? R에서는 1분의 1, 1분의 1, 3분의 1 하니까 3분의 7 나왔죠. Q점에서는 이 두 개가 일단 상쇄돼 버리고 나니까 3분의 1만 남아요. 그리고 P점은 1분의 1, 3분의 1에 빼기 5분의 1 되죠. 3분의 4 빼기 5분의 1. 뭐 그래봐야 요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R점이 제일 크겠고 Q점이 제일 작은 그런 대소관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두 직선도선이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러가게 해봤습니다. 이쪽은 1A하고 이쪽은 3A 볼게요. 구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 준비해봤습니다. 1A에 의한 자기장은 어떤 방향으로 잡힐까요? 했습니다. 1A 잡고 여기는 올라오고 내려가고 내려가겠습니다. X 크기를 좀 작게 해놓은 이유 알겠습니까? 이것보다 좀 작게 해놓은 건 거리가 멀어져서 자기장의 세기가 이것보단 작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3A에 의한 전류 잡아봤습니다. 전류 잡고 자기장 잡으면 올라오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했으면? 1구역에서는 자기장이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3구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엔 2구역에서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됐거든. 제로가 되는 구역이 한번 보이게 되겠죠. 아무 데나 제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어디서 제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요 놈은 떨어져 있는 거리가 R 떨어졌을 때 전류세기 1분의 하겠고 여기 놈은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 전류세기가 3이니까 그래서 3R 떨어지는 결국엔 1대 3으로 수학적으로는 내분하는 1대 3으로 내분하는 여기서 전체 B 토탈 자기장이 제로되는 합성 자기장이 제로되는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1A와 3A가 반대만 걸린다고요. 역시 1구역, 2구역, 3구역 잡아보죠. 1구역에서는 다시 1A에 의해서는 전류 잡고 자기장 올라오고 내려가고 됩니다. 3A 전류 잡고 자기장 잡으면 내려가고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2구역에서는 자기장이 제로가 된 영역이 나오진 않아요. 3구역은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전류색이 약한 놈이 멀리 있고 전류색이 강한 놈이 가까이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합성 자기장이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장이 제로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결국엔 이쪽으로 보면 거리 R 대 거리 3R로 다시 말하면 1대 3으로 수학적으로는 외분하는 점에서 B 토탈 자기장이 제로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기장이라는 게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도 있지만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자석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전자기력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전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크기로 어디다 써먹어 하는 응용을 제시하겠습니다. 역시 이 얘기들은 중학교 2학년 내신 교과에서 아마 공부가 됐을 거로 봅니다. 하셨습니까? 자기장 방향 잡고 전류 방향 잡고 힘내는 또는 뭐 프레밍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이랬어요? 우리가 자석의 N극과 S극을 준비해봤습니다. 자석은 N에서 S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준비될 수 있겠죠. 전류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전류 넣으면 자기장 돌리면 이런 식으로 전류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 도서의 위쪽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빽빽한 자석에 빽빽한 밀합봉이 나오겠고, 이쪽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걸리네요.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성근 소환봉이 됩니다. 그래서 밀한대 소환대로 밀어내는 요 힘 F, 이 힘 F를 우리는 전자기력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그리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그릴 때 하면 너무 이미 귀찮잖아요. 프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원래는 예전에 가르쳤습니다만은 요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가 봐요. 오른손으로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 잡으시고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에 힘을 많이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손가락의 방향을 B, 자기장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전류 방향 잡았을 때 손바닥이 향하는 이렇게 힘의 방향 잡았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프레밍 왼손 법칙 할 때는 뭐 F, B, I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요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만약했다면 야 자기가 왜 N에서 S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여기 와서 하니까 편하네요. 여기 문제 풀다 보면 자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시험 돌리십시오. 참고로 세학제에서도 물리원에서는 전자기력은 큰 단어 삼아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자기력은 즉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뭐 거의 땡쳐요. 근데 뭐 공부하는 김에 해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볼게요. 스위치를 ON 하니까 이 금속 막대가 자석의 바깥쪽으로 움직이더라라고 하겠습니다. 퀘스천 기억. A극은 N극이다. OX. X.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는요. 자기장의 방향 잡고 전류 방향 잡아서 힘 펴는 게 우리의 사고 체계입니다. 자기장과 전류라는 게 뭐였다? 원인이고 힘이란 건 결과예요. 중학교 때는 보통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방향 먼저 주고 힘이 위로 받을래 아래로 받을래 그게 시험 문제 주된 거였다면 고등학교 문제는 그것의 역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 또는 전류 방향이 어때? 힘을 오른쪽으로 받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고체계 거슬러 가지 마시라는 거죠. 어차피 N극 아니면 S극이고 어차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A극이 N극이다라고 했으니까 세트하시라는 거죠. A극을 N극이라면 아래쪽은 S극이 될 것이겠습니다. 전류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N에서 S로 자기장 내려옵니다. 전류 이렇게 들어가네요. 힘표 보면 자석 안쪽으로 받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바깥쪽으로 받치다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자기장이 내려오는 영역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선 준비했는데요. 이 도선이 스위치 온 하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기억 A 극은 플러스 극이다. OX. 맞죠? 어차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죠. 뭐라고? 세트하세요. A 극이 플러스 극이라고요. 그럼 전류 이렇게 그리겠죠. 자기장 내려가고요. 전류 이쪽으로 보내요. 위쪽으로 힘을 받칩니다. 안 맞네요. 플러스 극이 된다는 이 멘트가 틀렸다 하면 되는 문제죠. 자기장의 방 먼저 잡으십시오. 전류방 잡으세요. 알겠어요? 자기장부터 먼저 하십시오. 자기장 잡으시고 전류 잡으시고 힘 펴서 그 얘기가 맞게 떨어지면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고 아니면 X 하면 되는 거예요. N가 아니면 S 그릴 것이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릴 될 테니까요. 이래서 되겠나? 그렇다면 그 크기는 하겠습니다.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방향이 직각일 때 힘 F는 이런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크기 힘 F는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그리고 요 길이 L이 필요하겠네요. 도선 길이 L만큼 해서 F 이퀄 BIL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방향을 항상 직각으로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꼭 직각으로 줄 수가 있을까요? 이걸 삐딱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지? 삐딱하게 줘서 뒤에 사인 세타도 들어갑니다. 즉 직각일 때 가장 큰 힘이겠고 전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나란하면 힘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어디다 써먹어 하는 부분이 있겠죠. 응용. 힘을 받아서 돌아가는 전동기. 오토바이입니다. 그죠? 그 외에 자석이 있고 주변에 전류가 있는데 그 전류에 그 도선이 있는데 그 도선에 음성 신호가 전기 신호가 와서 스피커 코너를 밀었다 당겼다 합니다. 스피커가 대표적인 전자기력을 응용한 기구입니다. 뭐 스피커니까 뭐 헤드폰이든 이어폰이든 똑같죠. 이해됐어요? 퀘스천. 좀 전에 우리 1A, 3A가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그지? 1A에 의한 전류 잡고 자기장 잡으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이 도선 위에 걸립니다. 이래서 1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내려가는 방향 잡겠습니다. 전류 위로 올라가네요. 힘 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3A의 전류는 왼쪽으로 향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도선을 가라고 나라 합시다. 나 도선에 받치는 힘은 왼쪽 방향입니다. 다시요. 나 도선 3A를 준비해봤습니다. 전류 잡고 자기장 잡으니까 얘는 올라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걸리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방향. 전류 위로 올라간다네요. 힘 펴볼 때 왼쪽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가 도선과 나 도선 서로 끌어당기는 같은 방향 전류에 대해서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걸립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예, 청력 걸리죠. 퀘스천. 가 도선과 나 도선 누가 더 힘의 크기가 클까요? 어? 잘 안 들려요. F카와 F나 누가 더 클까요? F가 같아요. 예, 크기는 같아요. 그래요? 무슨 겁니까? 맞아요. 그렇죠. 가가 나를 당기든 나가 가를 당기든 작은 과정의 관계예요. 가도선은 자기장은 약한데 여기 전류세가 크고요. 나도선에서는 자기장도 하는데 전류세가 약해요. 그래서 어쨌든 힘의 크기는 같아요. 알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9월에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9월에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10월 거 푸십시오.